미국이 결국 보잉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T-50을 택할 것이라는 충격 보도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미공군의 고등훈련기 T-38 탈론이 또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T-50 훈련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 11월 19일 T-38C 탈론이 또 추락했다며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러글린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후화된 기체의 결함으로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미 47 훈련 비행단에 따르면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T-38 훈련기의 추락 사고는 지난 20여 년간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는 일인데요. 보통 1년에 한 번, 심하면 그 이상 추락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훈련생들이 탑승을 거부하는 일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항공강국이라는 미국이 노후 훈련기도 교체하지 못하냐며 자국 정부와 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여론이 미 공군을 강하게 비판하자 미군도 이제는 결단을 내리려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한국산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공군은 보잉이 약속한 시한을 지키지 않아 무고한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보잉은 경영난 악화로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스스로 정리해고 하면서 절대 제때 맞춰 훈련기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최근 미군은 가상적기, 전술임문, 유사시, 경공격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 ATT를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든 T-7을 대체할 기종을 선정해 한시라도 빨리 노후화된 T-38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T-50 계열 항공기가 보잉의 T-7을 누르고 ATT 사업의 우선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파행 운용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보잉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밀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T-50의 성능이 뛰어나도 부질없는 도전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출 대박에 한 발 더 가까워진 T-50 ATT 400대 수출 사업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미 공군이 공개했던 ATT 사업 정보 요청서에 대한 응답 제출 기한이 마감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참여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잉과 록히드 마틴, 카이의 컨소시엄 간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언론들도 훈련기 사업에서 채택된 T-7이 이번에는 배제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대체할 대체 기종으로 한국의 T-50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한국의 T-50이 선정될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차기 훈련기를 선정하는 TX 사업에서 패한 T-50이 큰 변수 없이는 또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달리 T-7은 그리 독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최근 ATT 사업을 추진 중인 미 공군의 핵심 수뇌인 마크 켈리 미 공군대장의 의견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TT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현역 훈련기인 T-38 탈론이 1960년대 테일 넘버를 달고 있다고 말하면서 T-38 탈론을 한시라도 빨리 대체할 신형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T-38 탈론을 이용한 조종훈련이 현대화된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한 파일럿 교육에 적합하지 않아지고 있다며 미래 전쟁에 맞는 미래형 훈련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가하게 T-7을 기다리며 훈련기의 노하우를 지켜볼 수 없다는 미 공군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보며 그냥 T-7을 빨리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 공군 대장이 이유 말한 이야기만 들어도 미군이 ATT 사업으로 원하는 훈련기는 T-7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켈리 대장은 인터뷰에서 ATT 사업으로 채택될 훈련기는 T-7의 파생형일 필요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고등훈련기 사업에 보잉이 선정됐다고 ATT 사업까지 보잉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미 공군은 성능이 좋은 훈련기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 공군은 언론 보도로 인해 자국의 국민들과 정부로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강 공군을 자랑하는
미군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도 모자라 그 대안인 보잉의 훈련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공군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인데요. 미공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기의 교체를 주장했으나 보잉사를 회생시키려는 정부의 요구에 못 이겨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T7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TX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T-50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보잉의 T7은 아직 실물이 등장하지 않은 반면 T-50은 여러 파생형이 계속 생산되면서 신뢰성과 성능을 모두 입증한 명품 무기였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미 정부는 T-50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F-22, F-35 등 미군의 차세대 군용기 도입계획에서 연달아 승리한 록히드 마틴이 미국의 방위 산업을 독점할 것을 염려해 록히드와 협업한 T-50 대신 보잉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T-7을 도입한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훈련기 사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군용기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보잉의 압박도 있었는데요. 경영 실적이 악화된 보잉으로서는 최대 수천 대를 팔 수 있는 훈련기 사업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잉의 억지와 이를 들어준 미 정부의 뜻에 미공군이 억지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TT 사업은 절대 보잉을 위한 또 다른 먹거리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미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억지로 보잉의 훈련기를 기다리다 피를 본 미공군이 또다시 보잉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새 사업을 꺼내왔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ATT 사업의 우선 협상자는 한시라도 빨리 최신 훈련기를 공급해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갑질 보잉의 T7의 도입 수량을 축소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과 카이의 T-50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이들이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군이 쓰는 훈련기를 한국산 훈련기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에서는 한국의 T-50을 록히드 마틴의 훈련기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체 제작 시에도 록히드 마틴의 의견이 우선시되어 T-50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보잉의 기술력과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지다 못해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보잉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난 세계 최고의 명품 무기인 F-15를 제작한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고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F-18 호넷을 만든 전투기 명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잉 737, 보잉 747 등 여러 민항기를 제작한 미국 최대 민항기 제작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보잉이 어쩌다 훈련기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우스운 기업이 된 것일까요? 답은 보잉의 경영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보잉은 원래 시애틀에 본사를 둔 항공기 제작사로 엔지니어들이 회사의 중역을 맡는 공학자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보다 우수한 설계와 성능 향상에 집중했고 그 덕에 여러 좋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잉이 맥도널 더글라스를 합병하면서 그들의 역사는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공장에서 수만리 떨어진 시카고로 본사를 옮기면서 본사의 사무직원들이 금융 전문가들로 채워졌고 이에 따라 항공기 제작보다 수익성 향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에 달하던 보잉사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대량 해고하고 값싼 외국 기업들에 외주를 주는 것으로 사업 방침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항공기 제작 수준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시가 여러 차례 추락한 B737 맥스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황당한 비화가 있습니다. 737 맥스를 제작한 엔지니어들은 시급 9달러, 우리 돈으로 시급 만원짜리 인력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인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막장 운영은 기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는 에어포스원을 제작 시에도 이런 저가 인력이 투입됐는데요. 이로 인해 한참 제작 중인 에어포스원 안에서 도수 높은 데킬라 2병이 발견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크게 화제가 됐을 정도로 많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보잉의 품질에 많은 의구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T-50이 미국 공군의 훈련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실제로 보잉사는 최근 T-7 레드호크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이었던 윙락 현상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윙락 현상은 높은 바등각이라고 하는 고바등각에서 항공기가 급기동할 때 잘못된 설계로 인해 날개를 따라 흐르는 공기가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강력한 진동으로 인해
인해 날개가 요동치면서 내구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전투기가 공중에서 산산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동체 설계를 바꾸거나 골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설계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항공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나 다름없고 그만큼 제작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윙락 현상이 발생한 이상 T7의 개발 지연이 확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던 것입니다. 보잉은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윙락이 발생하기 전에 상황을 통제해 윙락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믿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잉이 이와 비슷한 거짓말을 하다 걸려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연달은 추락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것이 B737 맥스이기 때문입니다. B737 맥스는 구형 B737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민항기였습니다. 기존 항공기 설계를 이용해 제작했기에 손볼 곳이 적고 성능 대비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인 항공기였습니다. 그러나 받음각이 급격히 상승할 때 과도한 개량으로 인해 기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운용체계 MCAS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기술을 너무 빠르게 올리면 MCAS가 오작동해 기술을 갑자기 내려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B737 맥스가 여러 차례 추락하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잉이 T7의 윙락을 소프트웨어로 고쳤다며 현재 주장하는 근거가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를 믿는 이는 없습니다. 엉터리 소프트웨어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황천으로 보낸 회사가 이번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T50은 이라크, 태국, 필리핀에 수출됐고 슬로바키아와 말레이시아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능은 물론 무기의 신뢰성과 도입 후 서비스까지 입증된 것인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 공군이 가상적기를 소수 임대하려던 RFX 사업을 확대해 수백 대의 신형 전술훈련기를 도입하는 ATT 사업으로 바꾼 이유가 한국의 T50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증명해주는 사례도 있는데요.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서는 T50 계열 항공기야말로 ATT라는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로 적합한 최고의 후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싸움에서 한국의 T50이 유력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